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 녹취록이 나왔어요. 권성동 의원이 KH그룹 배상윤 회장 측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40억 금품도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아, 진짜 쇼킹했어요. 예. 전 너무 궁금한 게 불리한 진술을 종용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돈을 왜 그러니까 요구를 할까요? 그게 네. 그 삐뚤어지셔서 그래요. 누가 삐뚤어졌어요? 이지은 위원장님. 아, 제가요. 그 아, 비주류의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득권이 어떻게 살아가고 왜 네, 국회의원이 네. 되고 네. 그래서 왜 되려고 떨어졌나요? 하는지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몰라서 떨어진 자, 건가요? 저들의 세계에서는 제가 네. 어제도 이거 설명드리느라고 좀 답답했는데 네. 보세요. 저게 KH의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네. 조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컨택 포인트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죠? 그게 그 사람이 처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가 후보로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상황에서도 김성태도 그때 외국에 있었거든요. 네.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때도. 그때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길 줄 알고 자기는 사실대로 다 얘기했고 사건 조작할 것 같으니까 절대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했다가 대선이 엎어지니까 들어와가지고 진술을 맞춰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번 배상윤 같은 경우도 늘 같이 다니던 사이고 배상윤 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저들이 이 서슬퍼런 상황으로 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효능감이 제일 좋을 때가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카드를 너네한테 쥐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좋은 카드를 받으면서 고맙다고 해야지 거기다 돈을 요구하냐 이런 생각이셨잖아요. 권성동이라는 분이 살아온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거기가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배상윤이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피의자인데 지금 네. 도피성 출국을 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국힘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정의와 진실을 밝혀서 국힘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본적으로 아니죠. 따져보면 네. 자기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를 권성동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뻔히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건데 그거를 나한테 그러면은 중간에서 내가 그거를 다 검찰에 연락하고 어레인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맨입으로 하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대장동 보세요. 네, 네. 거기는 걔들 뭐 했는데? 아. 거기서 뭔 일 있으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김만배 씨가 50억씩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권성동 입장에서는 싸게 받은 거지. 그러면 이거네요. 그 불리한 진술도 해주고 플러스 40억까지 주면 내가 검찰이랑 연결시켜주겠다 당연하죠. 이거네요. 네. 아. 당연하지. 그거를 저분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나 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 의견이니까 네. 권성동 씨도 뭐 그런 생각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단체장들이 네.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면 고도 제한 하나만 풀어도 거기에 부동산 가치가 엄청 상승하잖아요. 올라가죠. 네. 그죠? 그분들이 예전에 실제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고도 제한이 풀리는 게 그 네. 업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고도 제한을 자기들이 직접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제를 해서 내가 풀었는데 그러면 나한테 와갖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백억을 버는데 실제 이걸 해준 나는 그거를 공짜로 그냥 넘어가라는 게 그게 자본주의 이론에 맞냐 이치에 맞냐? 그렇잖아. 노력을 한 사람이 수익을 얻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안 먹는다고? 이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을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돈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쵸. 예. 그거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도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한계라고. 우리의 한계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야. 아니 저는 이거를 막 그 녹취도 듣고 그다음에 그래요. 기사도 보고 했는데 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심지어 경찰관으로 수사까지 해보신 분이 아니 불리한 진술을 종용을 하면서 40억까지 내놔라라고 한 게 근데 그렇게 내놓으면 내가 검찰을 연결시켜 주겠다 이거네요. 그러면 네가 유죄를 깎을 수가 있다. 네. 전화한 이유도 검찰하고 연결해서 나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한 거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조건도 오간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들어오면은 뭐 좀 이따가 병보석으로 나가서 뭐 나머지 다 싼 걸로 끊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간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같은 그 카르텔 안에서는 저들이 얼마나 또 돈만 받아먹고 사기치는지를
돌변해가지고 또 사기치는지를 아니까 네. 그걸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권성동 같은 사람하고 통화하게 해달라 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검찰 만나서 약간 깎아주는 게 40억씩이나 된다고요. 대단하네요. 아니 그 정말 그건 많이 받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저기 대장동에는 옆에서 그냥 이름도 제대로 안 올리고 얼쩡거리기만 해도 50억인데 50억인데. 이거는 자기가 다 실제로 뛰어야 되는데 이거 싸게 40억이면 깎아준 거야. 정말 싸게 해준 싸게 거지. 해준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배상윤 회장도 어쨌든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한 것이었고 이재명과는 무관하다. 결국 대북 송금 의혹은 윤석열 경찰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작하고 이재명 죽이기 한 거라는 게 드러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일단 저런 주장이 나오고 이제 저게 본격화돼서 여론이 끓으면 국힘이 뭐라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뻔히 그럴 겁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아 그렇죠. 조폭 출신 사업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진술을 맞춰주고 자기 죄를 하려고 한다. 검은 속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뭐 저 국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그럼 예전에 김성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정말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 누가 이런 정치 공작을 지시를 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좀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폭로로 검찰과 정치권 유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이제 특검제 확대나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이제 보세요? 저기 KH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 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을 포함한 온 수구 기득권 세력이 손잡고 들고 일어나는지를 네. 저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빼먹은 다음에 네. 그거를 덮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면 가장 유용한 수단이 검찰이고 그다음에 그 검찰에 권한을 몰아놓는 것이 그거를 정리하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분산돼 있으면 네, 네. 칼 찾아와야 되고 톱 찾아와야 되고 로프 찾아와야 되고 따로따로 차야 되는데 지금 맥가이버 칼 아니에요. 네, 검찰에 그렇죠. 모든 걸 다 몰아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걸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온갖 집단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술을 조작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더러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 배불리는 사람들은 또 왜 그렇고 저들은 왜 정치를 하게 되면 저렇게 돈이 많고 왜 저렇게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돈을 들고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는가 다 드러나 있죠. 저기 다 네. 담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진우 위원장님도 줄을 잘못 쓰신 걸 한탄하시고 지금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고 네. 우리 마음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2억 전 재산이 2억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네. 다르게 해석을 하는. 우리는 보면서 야 정말 청렴하게 살았구나. 정말 그 약간은 억울한 일로 정치자금법 위반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면서 추징금으로 계속 돈이 나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단단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실력을 키우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똑같은 그 모습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 60살이 넘어까지 재산이 2억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몹시 가난해서 정말 소년공으로 초등학교만 나와서 다치면서까지 소년공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예, 예. 막 이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너무 잘 컸고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래서 역시 가정에서 이제 가정이 화목해야 돼. 이렇게 박복해. 그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야지 사람이 덕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게 들었어요. 얼마나 독하겠노. 뭐 이런 소리. 네, 하면서.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같은 사안을 두고 내가 지지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생물학적인 구조도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뇌 구조가 다른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도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내란은 절대 아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는 불쌍하고 윤석열은 출근을 제대로 했고 네. 윤석열 출근. 그다음에 뭐 저기 국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당연히 사대하고 숭상하고 따라야 될 집단이고 일본이 무슨 과거사 가지고 폐악질하는 거는 하등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기 돈 벌러 간 사람 돈 벌러 가서 맞아요. 자발적으로 했었다. 자발적으로 뭐 이런 소리 혁명한 하고.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을 다 인정하는 공감하는 이게 정말 다 넘어가기 힘든 관문이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근데 정말. 그거를 다 인정하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나라에 15%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좁은 어떤 문들, 여론조사를 예. 그 좁은 그걸 문들을 다 통과해서 통과해가지고 15%가 있다는 거예요. 아. 말이 15%지 750만이에요. 800만이 된다고요. 네, 네. 750만, 800만이 안 되는 전체 나라 전체 인구가 그렇게 안 되는 나라도 많아요. 그렇죠. 그거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얼마만큼 그래도 내 기준에서 오염되지 않는 삶을 할 것인가가 되게 네.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제가 이진 변호사님한테 줄을 잘못 쓰셨다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경상도 출신인데 네. 대학을 외국으로 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으로 왔어. 네.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좀 현실이 척박해.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래저래 다니다 보니 시민단체도 좀 기웃거려 보고 정책 연구 집단에도 가보고 박사니까 네. 유럽에서 공부했으니까 유럽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또 너무 미국 일본도로 또 돼 있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발언도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어찌어찌 인연이 돼서 안철수 씨가 우리 쪽에 있었을 때 네. 무슨 새정치 어쩌고 할 적에 네, 이제 맞아요. 글로 예, 예. 해가지고 무슨 정치를 했어요. 비례대표 지방 의원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안철수가 이제 절로 넘어가면서 또 안철수 따라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국힘의 일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예전에 어릴 때 경상도에서 같이 학교 다녔던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네. 난 정말 민주당에 있으면서 그 새정치연합에 있었을 때의 그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내가 한스럽다. 그때는 가면은 맨 당비내라 그러고 어디 가서 밥 먹고 나면은 호프집 가가지고 N분의 일 N분의 1 하자 돈내라고 그러고 먹는 것도 맨날 통닭에 맥주 같은 거나 먹고 네, 네. 호텔 문 앞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일로 딱 넘어오니까 완전 세상이 달라졌다. 호텔 아니면 밥을 안 먹고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오는 사람은 없다. 뭔가 주고받을 게 있다. 네. 항상 그 사람이 가진 이권이 있고 네. 내가 가진 능력이 있으면 바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와 보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때 얻은 몇 가지 부동산 정보만 가지고도 지금 오피스텔이 가득 차 있는 빌딩의 주인이 됐다. 응? 근데 이거를 순전히 내가 정말 그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은 성과인데 이거를 저 악랄한 공산주의 집단인 민주당은 종부세를 매겨가지고 나한테 지금 뺏어가고 있다. 세금을 몇 천만 원을 뜯어가려고 한다. 저것들을 용서할 수 있냐?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되는 길인지를 너네가 생각해라. 라고 친구들에게 충고하더래. 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너무 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진짜.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수준이 네. 그냥 뭐 저기 뭐 빌딩 하나 있으면은 뭐 어떤데 뭐 하나 더 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지 이게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아유. 그러니까 가시기 잘했네요. 그 자기에게 딱 맞는 당으로 갔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다는, 네, 생각이 그런 들고. 게 적성에 맞아서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얼마큼의 정당한 세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축제하는 거를 막는 시스템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이익은 사적 이익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돼야지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의미가 있고 유지가 된다라는 점들을 좀 우리 정부에서 좀 맞습니다. 체화시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